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민족운동의 전개, 드디어 우리는 이제 큰 대단원을 하나 넘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이제 적어두었지만, 민족운동의 배경, 과정,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개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이미 요게, 요런 부분이 숨어 있다라는 거를 학생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단원이 3개 있습니다. 무단통치, 분열통치, 말살통치. 그래서 이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지배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라는 말의 뜻도 학생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민족운동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각 시기별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한번 진행을 해보죠. 교과서는 우리가 52페이지인가요? 52페이지를 보게 되면 큰 제목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무단통치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혹시 3.1운동이 언제 일어난지는 기억을 합니까? 1919년이죠. 1919년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라고 불렀죠. 그죠? 그러면 이 3.1운동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이 바로 앞에 있는 무단통치인데, 그 무단통치가 뭔지 우리가 먼저 학습을 해봐야 되겠죠. 본문으로 갑시다. 무단통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강압적이라는 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했냐? 일제가 했다. 어떻게 했냐? 강압적이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 무단통치다. 끝났죠, 그죠? 무단통치라는 뜻은 일본이 강압적으로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강압적으로 지배를 하게 될 때 그 매개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름은 왼쪽에 있던 헌병경찰, 그리고 이 조선을 지배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구가 어디냐? 바로 조선총독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식민통치 제국기구로서는 조선총독부를 두었습니다. 원래는 혹시 뭘 두지 않아요? 원래는 통감부였습니다. 이 통감부가 이제 병합 이후에 1910년이죠. 1910년 병합 이후에 조선총독부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병합이 될 때 이 조선총독은 누가 하느냐? 바로 육해군 대장 출신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맞습니다. 바로 군인이죠. 군인입니다. 이 군인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를 굉장히 압박적으로 하겠다, 군대처럼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인에서 이제 군인을 tan촉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잖아요. 헌병. 근데 일반 사람들을 이제 감시하는, 이제 관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경찰인 거죠. 이 두 개를 섞은 게 바로 헌병 경찰이었습니다. 이 헌병 경찰이 뭘 하냐? 바로 무단통치입니다. 요 뒤에 내용은 무단통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걸 하고요. 요 뒤에까지. 두 번째는 직교 처분권이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와 교사에게도 칼을 차게 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민족을 굉장히 압박을 했다 라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똑같은 거죠.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뭐 한국인의 정치활동을 탄압하기도 하고, 다음 5번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했다. 이거는 기본권이죠, 그죠? 그래서 신문을 막고, 그 다음에 국학운동이라든가 이런 이제 책 출판을 막고 사람들이 모이는 협회 같은 거를 탄압을 하고, 마찬가지로 결사, 단체를 만드는 것도 박탈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당시 교육은 뭐겠습니까? 바로 일본어죠. 당시 일본어가 국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어를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했고, 한국인에게는 이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는 게 아마 이런 정책의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밑으로 쭉 가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경제까지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 경제를 지배하게 되는 회사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요거는 좀 이해해 두셔야 돼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줄여서 동척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척은 1908년에 만들어집니다. 이상하죠? 이거는 조선총독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거였습니다. 있던 거고, 이게 왜 있냐는 거예요. 바로 일본인의 한국 이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오죠. 일본은 이제 한국을 어떻게 보면 자본 공급지라고 만들려고 했습니다. 수탈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분을 있어야 되겠죠.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게 바로 토지 소유 관계를 근대적으로 정리한다. 사람이 듣기는 그냥 너한테 실제로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명확히 해주겠다, 서류상으로 명확히 해주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뭐냐, 바로 식민 통치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재정을 확보한다. 이름은 토지조사 사업이죠. 밑에 두 번째 문단에 가게 되면 토지조사 사업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이 내용, 이제 여기는 바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직접 신고. 근데 일본이 땅을 뺏기 위해서는 신고 안 받으면 돼요. 신고를 안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반려합니다. 반려라는 거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땅 아니잖아, 이런 증거 있나? 증거주의겠죠. 직접 신고, 그리고 여기에서 증거주의입니다. 증거주의. 밑에 있죠. 이 증거주의를 채택을 하게 되면서 당시 이제 이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땅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소유권만 인정하고, 원래 농민들은 그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그래서 지주로부터 나름대로의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일본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지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를 지어야 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소작농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여기다 플러스 이제 이주 농민이 꽤 많아지는 겁니다. 이주 농민의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또 하나, 농사도 하지만 일단 회사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설립을 했죠. 이제 광무개혁 이후에 이제 회사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해요. 나름대로는. 그런데 이제 일제 총독부는 아예 회사량까지 공포해서 회사의 설립을 억제했습니다. 이거의 키워드는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만 허가예요. 허가.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지 회사를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기간시설을 확충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를 이제 마련하는 거죠. 여기까지 수업을 하면 우리는 이제 일제의 기본 통치, 무단 통치에 대해서 수업을 이제 진행해 보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무단 통치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제 딱 머리에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의 이제 영향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탐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고 다음 주에 또 봅시다.